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집만 있으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집을 갖고 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유지비와 세금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원하는 가격에 쉽게 팔릴까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집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후 준비의 진짜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만 믿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수록 함께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보유세입니다. 예전보다 집값이 2배 올랐다면 세금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게다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같은 장기 수선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일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더욱 많이 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는 자산이었던 집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집을 가진 것이 노후 보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수도 배관, 전기 설비, 방수 공사 등 필수적인 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리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때 집을 팔려고 해도 오래된 집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결국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붕 수리, 외벽 도색, 난방시설 교체 등 추가 비용이 계속 생깁니다. 만약 임대 수입이 없다면 이 모든 비용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유지비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 곤란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노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면 주거 비용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세금, 유지 보수 비용이 생활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팔더라도 이사 비용, 복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부족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생활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바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연금을 타거나 저축을 깎아 써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목이지나 주택연금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월 지급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거나 월세로 돌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이사 비용도 부담되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집은 남지만 정작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채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비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결국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나면 다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월세를 구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때문에 오히려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집은 수리비 부담이 커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낮은 가격에 팔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급하면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집을 팔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월세로 전환하려 해도 월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는 전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는 단순히 집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급락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가격도 크게 흔들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팔아야 하면 더욱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높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채의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균형 잡힌 재테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포함한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과 중소도시의 집값 하락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려 하지만 정작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가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집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나 화랑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되면 집값 상승 기대도 낮아집니다. 결국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후 자산과 함께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할 때 재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먹는 일도 많아집니다. 결국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건강보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병원비, 약가, 건강검진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의료비 지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 의료보험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비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식단 조절, 건강식품, 재활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병원비 때문에 결국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의료비 절약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후에는 집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나빠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하면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큰 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노후 대비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노후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재산세와 유지 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은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주택 유지비와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살기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에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집을 물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 자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세대는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를 도울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집만 믿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 한 채만 믿지 말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부동산을 구매해 월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이 끊기고 관리비 부담만 늘어납니다. 또한 세입자의 미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므로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이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연금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입니다. 은퇴 전에 연금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자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보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 후에는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집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을 고려할 때도 유지비와 공실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활용한 연금 방법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다양한 연금 옵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노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후에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연금, 저축, 투자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부 자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금융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일정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 배분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집 한 채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공감된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서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본 80세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 8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만 남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공통된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시간 관리 등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큰 후회의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회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80세의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과 그 원인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의 후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무시한 결과 80세가 되어 후회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소홀히 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만성질환이나 암 같은 병이 발견되면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나중에 후회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건강 악화의 연관성. 운동 부족은 노년기에 큰 후회로 돌아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80세가 되어 몸이 약해지고 쉽게 지치는 자신을 보며 그때 조금이라도 운동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건강, 혈압 조절,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나중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쁜 식습관과 만성질환의 증가. 나쁜 식습관은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 고지방 음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는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80세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몸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돈 관리 실패로 인한 후회. 충동 소비와 저축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노후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크게 후회합니다. 충동적으로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계획 없이 돈을 쓴 결과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더 저축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지원한 결과의 역효과. 노후에 후회하는 또 다른 경제적 요인은 자녀를 과도하게 지원한 결과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결혼 비용, 집 마련 지원 등에 지나치게 재정을 투입하면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이 나중에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정적 계획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식은 나중에 잘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맞이한 재정적 어려움. 노후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은 큰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에서 오는 후회. 가족과의 소원해진 관계. 80세가 되어 가족들과 멀어진 관계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거나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평생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에 치여 가족들과의 대화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가족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를 소홀히 대하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 노년에 후회하는 또 다른 공통점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거나 소소한 만남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시간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더라면 지금 외롭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많은 노인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존재를 넘어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멀어진 소중한 사람들. 노년기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진 것을 가장 후회하곤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를 끊어버렸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관계는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4. 시간 관리를 잘못한 사람들의 후회. 일만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삶.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더 썼다면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에 매몰되어 자신의 취미나 여가 시간을 누리지 못했던 아쉬움은 노년기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와 취미 활동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풍요로운 취미와 여가 활동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취미를 즐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한 취미를 가졌더라면 하고 아쉬워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독서,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들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하겠다며 미룬 일들로 인한 후회. 노년기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언젠가 하겠다며 미뤘던 일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
내 꿈은 언젠가 이뤄야지라고 생각하며 미루다가 결국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강이나 재정적인 이유로 더 이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라는 말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작은 변화가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5.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결과.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삶.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시간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꿈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시간이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것이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이 더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과 배우려는 노력을 멈춘 것에 대한 아쉬움. 배움에는 나이가 없지만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을 아쉬워합니다. 기술, 언어, 취미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멈춘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배웠더라면 지금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많은 노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 취업이나 삶의 질 향상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작은 노력은 미래의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 노년기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희생적인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은 더 큰 후회를 느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거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80세가 되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시간 관리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후회들의 공통점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방법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노후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하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건강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을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의 근육량을 지키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에 근육이 부족하면 생기는 신체적 문제.
낙상의 위험 증가 근육 부족이 균형 감각에 미치는 영향.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를 넘어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걷는 동안 몸이 흔들리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몸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절 및 허리 통증 악화 근육이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 근육은 관절과 허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부족하면 관절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하면 디스크와 같은 척추 문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한 무릎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 관절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 완충 장치와 같아서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절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만성 질환 위험 증가 당뇨, 심혈관 질환과 근육의 관계.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역할을 넘어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근육 부족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근육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조차 어려워지는 현실. 근육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팔 근육이 약하면 간단한 물건을 드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근육이 부족하면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도 고통스럽고 체력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오는 불편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며 자립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립적인 생활의 어려움 간단한 일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 근육이 부족하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옷을 입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청소와 같은 간단한 일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기의 자립성을 잃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지 않으면 단순한 일상조차 스스로 해낼 수 없게 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감소 체력이 부족해 외출이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문제. 근육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져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모임 같은 소소한 활동도 체력 부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부족은 더 큰 신체적 약화를 초래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사회적 활동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근육 감소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건강 문제.
근감소증, 노년기 근육 감소의 위험성과 진단.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화되는 상태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조기에 진단받지 않으면 근감소증은 빠르게 진행되어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검사를 통해 근력과 근육량을 측정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로 인한 감염병 위험 증가. 근육이 부족하면 신체의 면역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저장과 면역 반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해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감염 시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독감이나 폐렴 같은 질병이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근육 감소로 인한 면역력 약화 때문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치매 위험 증가 근육과 뇌 건강의 연관성. 근육과 뇌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감소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뇌 활동의 저하로 이어져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노후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꾸준한 근력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혹은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1015분 정도씩 꾸준히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근육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 끼니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근육 건강을 지키는 일상적 행동.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소소한 행동이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 건강은 물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 근육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노후의 변화.
신체 건강 유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생활 지속. 근육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을 지키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지만 근육을 유지하면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체 근육이 강하면 걷는 동안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 이상의 역할을 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활력 증가, 자립적인 생활과 활동적인 삶. 근육이 건강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생활에서 활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드는 등 간단한 일상에서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체력적 여유는 외출이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고 더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부족한 노인은 외출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육이 강한 노인은 산책, 여행, 운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매일이 더 보람찬 하루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체력 증진이 가져다주는 자신감과 행복감. 근육이 건강하면 신체적인 힘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충분하면 내가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이 생기며 이것이 곧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엔도르핀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과 행복감은 건강한 근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힘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노년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팁도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데 집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를 고민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이미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갈등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대신 현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들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목표로 삼으며 작은 변화와 성취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높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새깁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전화 한 통, 이웃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더 많은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실수에 얽매여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수 덕분에 내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실수나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2.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노력.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생활.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 활동을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친구나 이웃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면 사회적 유대감도 강화됩니다. 활동적인 생활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하루를 더 보람차게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수면의 중요성.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음식 선택에도 신중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등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과도한 당분이나 포화지방 섭취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노년기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몸의 회복을 돕고 뇌 기능을 최적화하여 감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수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노년의 행복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익숙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서도 지나갈 일이라고 여기며 문제를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씩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3.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법. 가족과의 유대 자녀, 손주와의 관계 유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녀와 손주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들은 가족과의 시간이 삶에 기쁨과 의미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노년기에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손주들과 소소한 추억을 쌓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자녀가 바쁜 일상을 보내더라도 부모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가족과의 유대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친구 및 이웃과의 교류 사회적 연결성 강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친구 및 이웃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 독서 클럽 또는 운동 동호회에 참여하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와 응원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나 작은 도움 주고받기는 일상에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기술.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해결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사소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한 뒤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은 모든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단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합니다. 갈등을 줄이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4.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태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대한 열정.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며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이들은 그 과정을 즐기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한 도전은 노년기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은 노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도전과 배움은 노년에도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더해줄 취미와 여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이들은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독서, 요가, 혹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일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목적을 느끼게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회적 취미를 통해 동료를 만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해줍니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은 삶에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세대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봉사는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며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나눔은 서로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노년기를 더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어줍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노년기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자립과 경제적 안정이 주는 평온함.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자세.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자립심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립적인 태도는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립적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립적인 생활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며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경제적 계획과 안정으로 인한 마음의 여유.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연금을 준비하거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충분한 저축을 해둔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누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을 사용하는 경제적 계획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취미나 여행 같은 활동을 통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안정된 삶의 기본이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며 재정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불안을 줄이는 방법.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 문제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또한 자신이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같은 선택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대화를 자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노년기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하루하루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건강 관리, 인간관계 유지,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 그리고 자립과 경제적 안정까지 이들의 특징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기의 행복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